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슬럼프,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성장 신호입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레시피로 커피를 내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손님이 빠져나간 정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나 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몸은 지치고 일은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슬럼프라 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슬럼프는 당신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이자 한 단계 더 도약하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면 그것은 장사라는 현실에 꿈이라는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잠시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깊숙이 물어보십시오. 꿈은 에너지입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매장은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면 정말 평생을 헤매게 됩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인지,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조급함 때문인지 명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철학과 신념이 만들어집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 운동으로 신체를 유지하십시오. 사장에게 밝은 에너지가 있어야 손님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고 그 기운을 받은 손님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팬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슬럼프를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여위산 미성일괴 지오지야. 산을 쌓는 것에 비유하자면 단 한 바구니의 흙이 모자라 산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멈추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또한 공자께서는 견연사재연, 견부련이 내자성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은 타인일 뿐입니다. 조급해야 할 시간에 기본을 다지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공자가 말한 진정한 군자의 도리이자 슬럼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초심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십시오.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슬럼프일수록 밝게 인사하고 공손하게 대하며 당신의 실력을 완성하는 데 몰입하십시오. 도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를 견뎌낸 당신의 커피향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는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움츠러드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을 탓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안아주었습니까? 성장은 고통을 먹고 자랍니다. 원두가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비로소 고유의 향기를 드러내듯 여러분의 슬럼프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앞치마를 매십시오. 당신의 꿈이 곧 당신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행군편 8. 적의
동정을 관찰하는 32가지 방법. 1. 시작하겠습니다. 군행, 유험조, 황정, 겸가, 살림, 예희자, 필근, 복색지, 차복, 간지, 소처야, 접근, 이정자, 시기, 험야, 원이, 도전자, 욕인, 지진야, 기소, 거의자, 이야, 중수, 동자, 내야, 중초, 다장자, 의야, 조기자, 복야, 수혜자, 부야, 진고, 이해자, 거래야, 비이, 광자, 도래야, 산이, 조달자, 초제야, 소위, 왕래자, 영군야. 군대가 움직일 때 산이 높고 골이 깊군 험악한 지대, 하천이 종행으로 연결되어 물이 많은 지대, 물이 고인 곳이나 낮은 웅덩이, 갈대밭, 나무가 많은 산지 등은 반드시 조심스레 거듭 수색하라. 이런 곳은 복병이 숨을 수 있는 곳이다. 적이 가까운데 조용함은 험한 지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적이 멀리 있는데 도전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려 합니다. 적이 개활지에 주둔하는 것은 유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숲속에 장애물이 많으면 아군은 현혹시키려는 것이다. 새가 날아오르면 그 밑에 복병이 있다. 들짐승이 놀라면 복병이 있는 것이다. 먼지가 높고 날카롭게 일면 정거가 오는 것이다. 먼지가 낮게 널리 깔리면 보병이 오는 것이다. 먼지가 흩어지며 막대 모양이면 땔감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지가 적고 오락가락하면 병영을 구축하는 것이다. 군대가 움직일 때 산이 높고 골이 깊은 험악한 지대, 하천이 종행으로 연결되어 물이 많은 지대, 물이 고인 곳이나 낮은 웅덩이, 갈대밭, 나무가 많은 산지 등은 반드시 조심스레 거듭 수색하라. 이런 곳은 복병이 숨을 수 있는 곳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험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험악한 지대이다. 조는 하천이 종행으로 연결되어 물이 많은 지대이다. 황은 물이 고인 곳이다. 정은 낮은 웅덩이이다. 겸하는 갈대밭이다. 살림은 나무가 많은 산지이다. 예회는 초목이 무성하여 숨을 수 있는 지대이다. 행군할 때 위와 같은 지형이 보이면 그런 지형은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수색하여 적의 복병이나 척후가 활동할 수 없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적의 상황을 관찰하는데 모두 32가지 관찰법이 제시되었다고 있다. 1. 적이 가까운데 조용함은 험한 지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와 가까이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험준한 요지를 점검하여 유리한 지형을 확보한 탓에 겁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의 조용할 정은 잠잠하여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 특별한 공격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마원이 호남성 오개만의 묘족을 토벌할 때를 기억할 것이다. 마원이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졌을 때 묘족 전사들은 협곡의 고지대에서 드르란 듯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대며 기세를 올렸다. 아무리 떠들어도 마원이 올라와 그들을 제압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2. 적이 멀리 있는데 도전하는 것은 아군을 유일하여 합니다. 적이 아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소수 병력에 접근하여 도전하면 그것은 아군을 유인하여 전진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적이 가까이 있으면서 특별한 동작이 없음을 험준한 지형을 믿고 유유자적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아군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의 일부 병력이 찾아와 아군을 건드리는 것은 뛰쳐나와 그들의 추격을 추격하라는 뜻이다. 을료자에서 말했다. 험준한 지형을 차지한 적한테 공격할 마음을 갖지 말라. 도전하는 적을 전심전력으로 공격하지 말라. 적이 험지를 선점했으면 우리는 굳이 모험하여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적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부 병력이 굳이 찾아와 도전하면 적당히 은전하면서 무슨 수작인지 살펴봐야지 전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려 하거나
도주하는 적을 당장 추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3. 적이 개활지에 주둔하는 것은 유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적이 평탄하고 훤하게 뚫린 곳에 진을 친다면 그 지형이 적에게 틀림없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군은 그쪽으로 유인하여 결전을 치르려는 수작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군이 험준한 지역을 버리고 평탄한 지형을 택했다면 필히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개활지에 주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군을 겁내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공격하라는 것이니 아군과 결전을 원한다는 뜻이다. 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군쟁편에서 깃발이 정연한 적을 요격하지 않고 진용이 당당한 적을 공격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4.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을 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불거나 동물 또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풍이 아니라면 나무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동물은 나무 사이로 조용히 움직인다. 따라서 나무가 움직일 정도라면 적의 대군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아래 해설을 보면 아예 나무를 베면서 길을 내는 것으로 보였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무릇 군대는 반드시 시력이 좋은 자를 높은 곳으로 보내 관찰하게 한다. 만일 나무들이 요동친다면 나무를 자르고 길을 내면서 오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한다. 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 병기를 만들기도 한다. 나무가 움직인다는 것은 벌목으로 보았다. 대군이 전진하려면 벌목하면서 길을 내기 때문이다. 칼자루나 창대는 나무이므로 병기를 만드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병력을 구축하려고 나무를 베기도 한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므로 나무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숲이 움직인다면 일단 적군이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5. 풀숲에 장애물이 많으면 아군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풀을 묶어 장애물을 만들면 아군을 헷갈리게 만들려는 것이다. 풀이 우거진 곳에 적이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 놓았다면 그것은 아군을 현혹시켜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적은 이미 도망갔을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아직 진지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혹은 몰래 철군하려는데 아군이 추적하거나 기습할까 두려워 풀을 묶어 여기저기 뭉쳐놓으면 마치 병력이 매복한 모습과 비슷하여 아군이 현혹되어 감히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적군이 진지를 구축 중이면 우리가 기습할까 두려울 것이다. 혹은 몰래 철수하려는데 우리가 추격할까 두려울 것이다. 그런 경우 풀을 뭉쳐 이곳저곳에 놓으면 마치 적군이 매복한 모습이라 아군이 오히려 겁을 먹고 선뜻 다가설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6. 새가 날아오르면 그 밑에 복병이 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그 위로 새가 날아오르면 그 밑에 복병이 있다. 장애는 생동적으로 해설했다. 새가 편안하게 수평으로 날다가 그곳에 이르러 갑자기 솟구치면 그 아래에 복병이 있는 것이다. 새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날아가다가 그곳에 이르러 느닷없이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면 그 아래에 복병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7. 들짐승이 놀라면 복병이 있는 것이다.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불안 적이 숲속에 숨어 몰래 움직이며 나를 기습하라는 것은 말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진을 넓게 치고 좌우 날개를 펴서 나를 기습한다. 그렇다면 언문의 복병, 부는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적이 숲속에 숨어서 은밀히 이동하여 아군을 기습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적의 병력이 상당히 많고 공격하려는 목표물도 상당히 넓어서 아군을 섬멸하려는 의도로 진행하는 기습 작전이다. 대규모 기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숲속에 들짐승이 숨어 있지 못하고 모두 놀라서 뛰쳐나오는 것이다. 만일 후자로 판단되면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8. 먼지가 높고 날카롭게 일면 전거가 오는 것이다. 먼지가 곱게 높이 일면 전거가 대거 몰려오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장애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설했다. 거마가 질주하여 힘차게 오면
바퀴 자국을 따라 차례로 전진하므로 먼지가 높게 일면서 날카롭게 고추 올라간다. 9. 먼지가 낮게 널리 깔리면 보병이 오는 것이다. 먼지가 있는데 낮고 넓게 퍼지면 그것은 보병이 몰려오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전거는 대우를 이루어 앞 전거를 뒤의 전거가 따라가므로 먼지가 비교적 좁게 퍼진다. 그러나 보병은 전후좌우로 넓게 대열을 이루고 사람마다 보폭과 동작이 일치하지 않아 먼지가 넓게 퍼진다. 일반적으로 보병의 전진 속도는 전거보다 느리므로 먼지가 높게 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날 전쟁터에는 전문적으로 먼지를 관찰하고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병사가 있었다. 삼국시대 조조가 유비를 추격할 때 일이다. 장비가 조조를 교란하고자 말의 꼬리에 나뭇가지를 매달고 이리저리 마구 질주하여 먼지를 일으켰다. 먼지가 자욱하게 하늘로 치솟았다. 조조가 먼지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판단했을까? 진짜 먼지인지 가짜 먼지인지 파악했을까? 알아맞혀 보시기 바란다. 10. 먼지가 흩어지며 막대 모양이면 땔감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지가 분산되고 막대 모양이면 적은 지금 땔감나무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땔나무를 구하려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나뭇가지를 잘라야 할 테니 먼지가 산발적으로 피어오르는 것이다. 땔감을 마련했으면 끌고 가야 할 테니 먼지가 막대 모양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전은 땔감을 끌어 적을 물리친 사례를 들었다. 진나라 군대가 제나라를 정벌하러 나섰는데 전거 뒤쪽에 땔감을 메고 전진했다. 제나라 병사가 산에 올라 바라보니 먼지가 자욱했다. 제나라는 대군이 몰려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날 밤 도주했다. 11. 먼지가 적고 오락가락하면 병영을 구축하는 것이다. 먼지가 일긴 있는데 소량이고 또한 여기서 피어오르거나 저기서 피어오르고 하면 그것은 병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무릇 말뚝을 박아 병영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경기병을 사방으로 보내 주변의 지형을 살펴 험준한 평탄함 넓은 좁음을 두루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지가 조금 이는 것이다. 전쟁도 적군의 상태를 파악하며 먼지까지도 분석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승패가 좌우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나를 반성하며 성찰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고 지나친 것은 없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의 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